이정후도 피해자였다. 벌렌더, 오심 판정에 거세게 항의하다 퇴장. 메이저리그 ABS 도입 목소리 커진다. 메이저리그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터졌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베테랑 투수 저스틴 벌렌더가 스트라이크 판정에 격렬히 항의하다가 퇴장을 당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오심의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 타자 이정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7월 2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경기 도중 벌렌더가 퇴장을 명령받은 것이다. 상황은 6회 말 샌프란시스코가 5-7로 뒤진 상황에서 브렛 와이슬리의 타석 도중 발생했다. 주심 체드 휘트스는 갑자기 자이언츠 벤치를 향해 퇴장을 선언했고, 이에 밥 멜빈 감독이 나와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장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벌렌더였다. 이유는 스트라이크 판정에 항의하며 고함을 질렀다는 것. MLB 게임데이 스트라이크 존에 따르면 휘트슨 주심의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었다. 문제의 타석에서 3구는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음에도 스트라이크로 선언됐고, 이후 볼카운트 3-1에서 더 벗어난 공도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오심은 이 타석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경기 전반에 걸쳐 휘트슨 주심의 판정은 일관성을 잃었고, 이정후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상대 투수 호세 베리오스의 초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한참 벗어났지만 휘트슨 주심은 그것을 스트라이크로 선언해 이정후의 리듬을 무너뜨렸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벤치는 경기 내내 볼 판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현지 중계에 따르면 자이언츠 벤치에서 끊임없이 불평이 쏟아졌고, 결국 벌렌더의 분노가 폭발하며 퇴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벌렌더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퇴장을 당한 전력이 있다. 2018년 휴스턴 애스트로스 시절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포크 판정에 격렬히 항의하다가 퇴장당했고, 2019년에는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퇴장 명령을 받았다. 2023년 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상대 알렉스 코라 감독과 언쟁을 벌이다 스트라이크 존 판정에 항의해 퇴장 조치됐다. 이처럼 반복되는 오심 논란에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026년 시즌부터 자동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단, 한국 프로야구처럼 모든 투구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일단 주심이 판정을 내린 후 선수나 감독이 이의를 제기하면 ABS로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미 마이너리그와 독립리그에서는 수년간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스프링 캠프와 올스타전에서도 시범 도입된 바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벌렌더와 자이언츠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8-6으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는 후반기 첫 시리즈를 스윕당하며 5연패 수렁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후는 고군분투하며 존재감을 발휘했다.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그는 2루타를 포함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맹타를 휘둘렀다. 그의 시즌 타율은 0.249로 소폭 상승했다. 팀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이정후는 꾸준한 타격 감각으로 희망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 이정후에게 물어보라. 라팍에서 31홈런 중 무려 24개. 르윈 디아즈. 그 비밀은 어디에? 삼성 라이온즈의 외국인 타자 르윈 디아즈가 올 시즌 KBO 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기록한 홈런 수는 무려 31개.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24개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즉 라팍에서 터졌다는 점이다. 대체 왜 디아즈는 라팍에서 유독 이렇게 많은 홈런을 쳐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이정후에게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정후는 KBO 시절 삼성과의 경기와 라팍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다. 통산 성적이 극강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였다. 이정후는 당시 라팍에서 좋은 타격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로 외야 뒷배경에 위치한 산을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공과 배경 간의 색 대비가 뚜렷해 투수의 공이 눈에 잘 들어온다는 것이다. 실제로 라팍은 외야 뒤편에 고층 건물 없이 자연 풍경인 산이 펼쳐져 있어 타자 입장에서는 공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착시 효과다. 라팍은 옥타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실제 크기보다 구장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시각적 효과를 일으킨다. 타자에게는 훨씬 가까이 느껴지는 외야 펜스. 이는 심리적으로도 공격적인 타격을 유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라팍의 외야 펜스까지 거리가 짧은 구조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구조적 환경적 특성들이 결합되면서 라팍은 홈런을 양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타자 친화형 구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누구보다 잘 활용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디아즈다. 그는 라팍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장점과 결합시켜 홈런을 양산해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디아즈가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올스타 홈런 더비에서 우승했다는 점을 들어 그의 파워가 라팍의 영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 비교로 보기 어렵다. 홈런 더비는 정규 경기와 전혀 다른 성격의 이벤트다. 경기 상황, 투수의 실전 배치, 심리적 압박 등 모든 조건이 다르다. 즉, 홈런 더비에서의 성과만으로 라팍의 영향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통계가 말해준다. 디아즈의 31홈런 중 24홈런이 라팍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가 이 구장의 특성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 비밀이 궁금하다면 이정후에게 물어봐. 로버츠 감독의 철두철미함. 김예성, 예고 없이 교체 출전 9회 투수 태그로 아웃. 오타니 34호 홈런에도 레드 3연패 수렁. LA 다저스의 유틸리티맨 김혜성이 6회 대주자로 깜짝 투입됐지만 타석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김혜성은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이러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해 1타수 무안타를 기록했다. 전날 같은 팀과의 경기에서도 4타수 무안타에 그쳤던 그는 2경기 연속 침묵을 이어갔다. 이날 경기까지 포함해 김혜성의 시즌 성적은 51경기 출전, 타율 0, 328, 2홈런, 6개의 2루타, 1개의 3루타, 13타점, 17득점, 6볼넷, 32삼진, 11도루, 출루율 0, 365, 장타율 0, 445, OPS 0, 810이다. 다저스는 이날 무키 베츠, 오타니 쇼헤이,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프레디 프리먼, 토미 현수 에드먼, 미겔 로하스, 앤디 파에스, 에스테우리 루이스, 돌튼 러싱 순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선발 투수는 살아있는 전설 클레이튼 커셔. 경기 전까지 그는 시즌 4승 1패, 평균 자책점 3, 38을 기록 중이었다. 이에 맞선 미러키는 잭슨 추리오, 윌리엄 콘트라레스, 앤드류 본, 아이작 콜린스, 케일럽 더빈, 블레이크 퍼킨스, 앤드루 모나스테리오, 조셉 오티즈, 에릭 하스 순으로 선발 라인업을 내세웠다. 선발 투수는 좌완 호세 퀸타나로. 시즌 전적은 6승 3패 평균 자책점 3, 28이었다. 좌완 퀸타나가 선발로 나선 탓에 김혜성은 다저스의 철저한 플래툰 시스템에 따라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경기 초반은 다저스의 흐름이었다. 3회 말 1사 3루에서 러싱이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올렸고 이어 배츠의 중전 안타에 이어 2사 1, 2루에서 오타니가 좌월 투런 홈런을 장렬시키며 3점을 올렸다. 시즌 34호 홈런이었다. 미러키도 반격했다. 4회 초 2사 2루에서 퍼킨스의 내야 안타에 3루수가 실책을 범하면서 2루 주자본이 홈을 밟았고 이어 모나스테리오와 오티즈가 연속 적시타를 때리며 경기를 3-3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5회 말 다저스는 루이스가 중얼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다시 4-3으로 앞서 나갔다. 그러자 미러키는 곧바로 6회 초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다. 1사 2루에서 하스가 좌전 적시타를 날리며 동점을 만들었고 2사 만루에서 콜린스가 2타점 중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6-4로 경기를 뒤집었다. 6회 말 2사 상황에서 프리먼이 퀸타나의 공에 손목을 맞고 출루하자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김혜성을 대주자로 전격 투입했다. 하지만 이어진 에드먼의 타석에서 김혜성은 도루를 시도하지 못했고 에드먼이 루킹 삼진을 당하며 이닝이 종료됐다. 김혜성은 이후 7회 초부터 2루수로 수비까지 소화했다. 9회 말 4-6으로 뒤진 다저스는 마지막 반격에 나섰고 선두 타자로 김혜성이 타석에 등장했다. 상대 투수는 미러키 불펜 에브너 유리베. 김혜성은 초구에 헛스윙한 뒤 2구째 시속 98, 6마일의 싱커를 받아쳤지만 투수 앞으로 땅볼을 굴리며 아웃됐다. 유리베가 타구를 직접 잡고 1루 주자로 달려들며 태그아웃을 성공시켰다. 결국 다저스는 9회 1점을 따라붙는 데 그치며 1점 차로 아쉽게 패했다. 이날 2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한 오타니는 3타수 1안타, 2타점, 1볼넷, 1득점으로 활약하며 내셔널리그 홈런 부문 2위에 올라섰다.
선발 커쇼는 4와 3분의 1이닝 동안 5피안타 1볼넷 2탈3진 3실점을 기록하며 5회를 채우지 못하고 승패 없이 물러났다. 다저스는 이날 패배로 58승 42패가 되며 홈 3연전을 모두 내주고 말았다. 2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승차는 어느새 3, 5경기로 좁혀졌다. 반면 미러키는 3연승을 내달리며 10연승을 질주, 시즌 59승 40패로 시카고 컵스와 함께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공동 1위에 올랐다.